네, 안녕하세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입니다.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폐기물 문제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후변화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원재료인 석유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는 그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플라스틱 순환 전략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이 그런 선형 경제 구조화에서는 이런 천연 자원을 다량으로 채취를 해서 제품이 생산되고 소비되어서 결국은 폐기물로 이제 발생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런 그 선형 경제 구조화에서는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폐기물의 형태로 다량 배출됨에 따라서 기후 변화와 같은 다양한 그런 환경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순환 경제는 이러한 선형 경제 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서 이런 제품 생산과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부터 그런 자원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이런 재사용과 재제조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수명을 그런 최대한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한 재생 자원이 다시 그 제품 생산에 재투입되게 함으로써 이렇게 자원이 선순환되는 구조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그런 천연 자원의 양을 줄이고 그리고 그런 폐기물에 따른 그런 단순 소각이라든지 그런 매립에 따른 그런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온실가스 배출의 45% 가량이 제품 생산 소비와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탄소 중립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분야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이런 제품 그러니까 자원 이용의 효율성과 그리고 순환성을 강조하는 그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플라스틱에 적용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플라스틱에 대한 제품 이제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 한 80% 가량에 해당되는 양이 이제 폐기물의 형태로 이제 배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55% 가량이 지금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물질 재활용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고형 연료라든지 시멘트 보조 연료와 같은 에너지 회수량이 합쳐진 그런 수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물질 재활용된 양은 이에 한 절반 가량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45% 가량은 단순 소각되거나 이제 매립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런 폐기물에 대한 처리 시설의 확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 이런 처리 단가가 이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지금 중국에서 이런 폐기물, 그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입 금지함에 따라서 폐플라스틱 수출량이 이제 급감하였고요. 그리고 일본 등에서 이런 고품질에 대한 그런 폐플라스틱에 대한 수입량도 지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런 폐플라스틱에 대한 국내 발생량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그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적정 처리가 지금 일부 잘 되지 않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이런 불법 폐기물의 형태로 그래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산의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제 도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그런 대량 생산 그리고 일회용품과 같은 그런 짧게 사용하고 배출되는 그런 소비 형태 그리고 이와 같이 그래서 결국은 폐기물로 이제 다량 배출되는 그런 선형 경제 구조에 이제 그런 원인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폐플라스틱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선형 경제 구조에서 탈피해서 순환 경제로의 그런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에서의 그런 플라스틱 처리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상당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어서 이를 감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그런 혁신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생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발생되는 그런 온실가스의 양은 지금 189개 석탄화력 발전소 규모에 이제 해당된다고 분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전 세계 석유 추출량의 한 4에서 8% 가량이 이제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 의존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2050년에는 20%까지 이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기초화학 물질 제조업이라든지 그런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포함한 국내 화학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의 한 약 19% 정도에 해당되는 양을 지금 온실가스 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이런 소각과 매립이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30년까지의 그런 목표량을 좀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온실가스 이런 폐기물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보다 좀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이제 구체적인 전략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12월에 발표된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따르면 10대 과제 중에 하나로 이제 순환경제 활성화가 제시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보다 재사용이라든지 재활용 촉진을 통해서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을 시작으로 해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녹색 전환을 추구하기 위한 그런 전략들 그리고 관련된 이제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발표된 탄소 중립 추진 전략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순환경제 이런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12월 까지 이런 K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이 수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이제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 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 따르면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해서 이제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의 이제 제로화를 위한 장기 대책으로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발생 자체를 이제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2050 탄소 중립과 연계해서 이제 탈플라스틱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런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이제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그 플라스틱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EU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제 2019년도에 이제 발표된 EU에서 그린딜 를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탄소 중립과 이제 자원 효율적 경제 그 두 개의 축을 이제 목표로 제시를 하고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순환 경제가 핵심 수단으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주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폐기물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쪽으로 정책이 되어 왔다면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생산과 소비 단계 앞 단계에서부터 그런 폐기물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한 그런 정책, 그러니까 보다 지속 가능한 그런 제품 정책 쪽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재생 원료, 그러니까 재생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물을 좀 더 잘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그런 법적 요건들이 이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부분들이 이제 산업과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를 이제 다음까지 설정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특히 이제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 그러니까 글로벌하게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포장재와 관련해서도 이런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또 비용 효율적인 방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이런 재활용 시설에 대한 확대 그리고 관련된 시설 그런 현대화뿐만 아니라 이런 분리수거와 관련된 그런 혁신의 투자 그리고 기술 확대 부분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을 통해서 생산된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2차 원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정책 부분도 담겨져 있고요. 근데 이와 함께 또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지속 가능한 소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친환경적으로 설계된 그런 제품들이 이제 소비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포장재 역물류라든지 아니면 대체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새로운 그런 사업 기회로 될 수 있도록 그런 순환 전략이 같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EU에서는 순환 경제를 통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얼만큼의 그런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철강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같은 주요 그런 산업 업종에서 이런 순환 경제 그런 적용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2050년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상당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철강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에서의 그런 재활용뿐만 아니라 이제 건축이라든지 모빌리티 부분에서도 이런 플라스틱에 대한 그런 재활용을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가 있음을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요 그런 부문들에서 각각 이제 그런 저감할 수 있는 시나리오 부분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플라스틱 부분을 보면
이런 재활용 용이성, 그러니까 재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친환경적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이런 전문 재활용 시장을 형성하고 분류 자동화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이런 그 열분해와 관련된 그런 화학적 재활용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부분으로 지금 시나리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전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런 순환경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추진해야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잘 물질 재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에너지 회수를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은 좀 정책이 이제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 생산과 그리고 유통, 소비 이 앞단에서부터 의 관리를 통해서 폐기물 자체가 사전적으로 이제 발생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좀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물질 재활용에서 생산된 그런 2차 원료가 다시 그런 생산 단계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을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사실 두어서는 서서히 또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다 이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또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도뿐만 아니라 관련된 그런 기술 혁신이라든지, 그리고 녹색 금융과 관련된 그런 재정 투자, 그리고 그린 인프라, 그리고 관련 이제 표준이라는 지침, 그리고 이런 산업계의 역할, 그리고 참여를 또 유도하기 위한 그런 또 여러 그런 인센티브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특히 이제 자원 집약적인 품목에 해당되는 이제 배터리라든지 플라스틱, 전기전자라든지 음식물과 같은 이런 그 특정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또 우선순위 두어서 이 부분에 대한 별도의 전략이 또 마련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지금 이제 전후방 산업을 서로 그러니까 이 밸류 체인을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새로운 그런 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또 일자리 창출까지도 이제 연계한 그래서 녹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제 추진돼야 될 것이고, 결국은 이런 천연 자원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이런 매립이라든 단순 소각을 줄임으로써 또 이런 탄소 중립 이행에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플라스틱 부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순환 전략을 이제 다음과 같이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량 부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우선순위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감량 줄이는 쪽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에 대한 사용 금지뿐만 아니라 이런 과대 포장을 제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제조 공정에서 나온 그런 폐합성 수지와 같은 그런 부산물이라든지 폐기물들이 다시 자체 또는 그런 타 업종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순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또 순환자원 인정제와 같은 그런 제도와 연계를 해서 보다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석유 기반한 플라스틱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대체제 개발이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바이오 기반 소재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이 그린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된 그런 판단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제품 인증과도 연계를 해서 같이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이제 분리 배출을 잘 하더라도 사실 이제 원천적으로 이게 재활용이 어렵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결국은 소각이나 매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산업계에서 재활용이라든 재사용 쪽이 이제 용이할 수 있도록 친환경 설계 또는 수리가 또 전기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용되는 그런 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수리 서비스까지 이제 포함된 그런 방향으로 이제 설계가 진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친환경 소비로 또 연계가 됨으로써 이러한 친환경 적으로 이제 설계된 제품에 대한 시장을 확장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런 공공 영역에서 이제 녹색 구매라든지, 그리고 이런 그 라벨링을 통해서 이런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통해서 이런 친환경 소비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유통 시스템 측면에서도 그런 포장지 없는 마켓이라든지 또는 이제 이런 재사용이나 리필 가능한 그런 유통 시스템 부분들이 보다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무색 그런 페트병 분리 배출 그런 거와 같이 이렇게 발생된 그런
폐플라스틱이 바로 다시 이런 산업계에 재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제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이제 정책이 보다 이제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발생된 그런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분리배출 그리고 선별시설 이제 현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런 물질 재활용 쪽이 이제 촉진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물질 재활용이 어려운 그런 폐비닐이나 혼합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회수 부분을 촉진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그런 에너지가 회수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제 추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물질 재활용에서 생산된 재생 원료의 경우에 다시 이 생산 단계에 투입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제조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품질 기준이 지금 설정이 돼야 되고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그와 함께 시장을 이제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사용 의무와 같은 그런 제도도 같이 이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이런 육상에서의 폐플라스틱뿐만 아니라 또 해양에서 이런 폐부표라든지 폐어구와 같은 또 다양한 그런 해양 폐플라스틱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그런 관리들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에 또 영향을 주는 타이어라든지 섬유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내에 이제 들어있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로 인해서 이제 안전성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종합적으로 이제 순환 플라스틱 그런 순환 전략으로서 이제 앞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종합적으로.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이제 제도나 기술이나 인프라, 거버넌스, 재정 투자,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같이 담겨진 그런 로드맵이 앞으로는 마련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는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 부분에 있어서 감량과 친환경 설계 부분에 이제 더 강조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양식용 부표, 스티로폼 부표 같은 경우에 그걸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친환경 부표 로 이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100% 대체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런 친환경 부표에 있어서 재질에 대한 그런 기준이 없어서 다음 보시는 것처럼 좀 다양한 그런 재질로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자원순환 체계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재질 부분 앞으로 이제 이런 재활용 용이성까지 고려한 방식으로 이런 부표의 경우에도 좀 재질에 있어서의 규격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런 산업계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속 가능 경영 부분에서 이런 순환 경제 요소가 담겨져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주도로 해서 ISO 14009가 이제 발표가 되었고 이 부분은 이제 이런 설계 단계에서 물질 순환을 이제 고려한 가이드라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지속 가능 경영 부분에서 이런 재생 그런 원료에 대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비자에 대한 그린 마케팅 또는 그리고 그 친환경적으로 이제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런 지속 가능 경영 부분에 같이 담겨져서 이런 부분들이 또 기업체의 그런 앞으로의 그런 방향에 이제 영향을 주는 쪽으로 갈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EU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제품의 그런 환경 발자국 부분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그런 환경 영향이 있는지 부분으로 이제 지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합성 수지 포함해서 지금 이 플라스틱 산업이 5대 그 수출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품을 생산할 때 그런 탄소 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좀 제도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제품에서의 그런 탄소 함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와 플랫폼이 같이 좀 구축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계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플라스틱, 우리나라 이제 폐플라스틱이 얼만큼 재활용되고 있는가와 관련해서 이 재활용량에는 이런 물질 재활용과 그리고 에너지 회수량이 같이 합쳐진 수치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얼만큼 물질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재활용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재생 원료가
생산이 되어서 다시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금 통계 분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앞으로는 이런 통계적으로 이런 물질 재활용하고 에너지 회수를 좀 분리를 해서 각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수치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이제 되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각각에 대한 또 탄소 저감 효과까지 이제 분석을 하고 앞으로 이런 재생 자원이, 그러니까 재생 플라스틱이 얼만큼 지금 산업계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파악이 되어야 또 정책적으로 어느 부분에 이제 취약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통계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제 모니터링 부분에서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 품질 인증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고품질화 그리고 대체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속적인 기술 개발 지원과 이제 품질 인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런 산업계에서 많은 또 투자가 되고 있는 그런 화학적 재활용과 관련해서도 지금 좀 중장기적인 기술 로드맵과 함께 이제 관련된 좀 제도 정비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플라스틱 부분에서 이제 순환 경제 부분이 이제 원활하게 체계가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그런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지금 이런 순환 경제가 왜 전환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런 폐플라스틱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든지 공유가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정책 수립의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플라스틱 부분은 지금 환경부라는 산업부뿐만 아니라 식약처 그리고 해양수산부 와 같이 다양한 그런 부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순환 전략이 이제 구축이 되기 위해서는 범부처의 그런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녹색 금융과 관련해서 이런 순환 경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해서는 또 금융 기관의 그런 역할도 함께 이제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일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